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영 용역입니다. 목요일 날마다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 같네요.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출연해서 272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서 기분 좋은 날이라고 썼는데, 오늘은 일주일 만에 2800포인트 숫자가 하나 좀 바뀌었네요. 이제요. 지난주 시장 이미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예고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 주제 K증시 대전환기를 맞았다.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주도주가 좀 바뀌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가 이렇게 했었죠. 지난주 이 시간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후보 간의 대선 당선자에 따라가서 다만 시장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좀 되면 시장은 한 차례 조정을 좀 받을 거고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은 단기, 중기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할 거고, 그리고 주도주로서 정책 수혜주인 상법 개정과 관련된 지주회사라든가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를 할 거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어느 정도 시장을 대선 당선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여론 자체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실전에서 좀 대응을 했고, 저도 방송에서도 그런 약간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지난주 이 시간에 좀 접근했는데, 하여튼 시장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일단 시장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이 좀 났고, 이제는 한쪽 방향이죠.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냐 이재명 후보냐 당선자가 누구냐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방향도 확실하게 윗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변했습니다. 시장이 변했고, 시장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또 시장의 질적인 변화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직 우리 투자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중심이 있는지. 즉 지난주 제가 시장을 전망할 때 이 시간 지난주뿐만 아니라 제가 5월달 들어서 시장을 전망을 할 때 3,000포인트는 제가 무조건 올해 간다고 그랬죠. 그 당시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대에서부터 저는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올해 시장은 제가 항상 이 시간을 얘기해도 1월달부터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말 지금도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지금 이제 5,000포인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미국 시장 조정받더라도 국내 시장은 충분히 수익률이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지난주 이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뭐랬습니까? 시장이 내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사셔야 되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사셔라. 그리고 관심업종은 여전히 내수와 관련된 반도체, 금융, 지주사, 이쪽에서 공기업, 그 다음에 신재생, 전력주, AI 소프트웨어,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들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대선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주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주도할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주제, 시장도 변했지만 시장의 질적인 변화, 이게 주도업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도업종이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아직 인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의 주도주, 물론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관련 종목들 일부 몇몇 종목들은 핵심 종목들은 주도력은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여타 종목에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죠. 주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소폭소폭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지만은 후발 종목들 대표적으로 증권주가 단기간에 100% 올라오고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100% 올라오고 뭐 그런 어떤 장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어떤 변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시장과 함께 결론은 뭐냐? 기업가치 저평가 종목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주가가 지금 올라간 거 뭡니까? 상법이잖아요. 상법입니다. 상법이 뭐예요? 기업가치 저평가 종목들한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방송을 좀 하도록 할 건데, 자, 이재명 시대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난주 제가 이미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증시 대전환을 기대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1월 달부터 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올해 한국 시장 투자를 하라면서 올해 시장 분명히 좋아질 거다. 저도 이제 이 좋아질 부분 자체를 결국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 시간 올해 1월 달부터 이 시간 출연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월 9일 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 자체 상법만 개정되면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해외 증시가 못 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충분히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근거였죠.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상법 개정이 진행이 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단기 중기 상승 추세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제서야 이제 주가 종합주가 2,800 올라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은 그 누구도 2,300, 400포인트 얘기할 때 저처럼 제가 강력하게 제가 올해 되게 주식시장 흥분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4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021년도 6월 25일인가요? 3,316포인트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거의 4년 동안 시장이 안 좋았는데 4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겠다는 거죠. 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 편성하잖아요. 조만간 뭐 30조, 50조 원 얘기를 하는데 추경 편성을 해서 돈이 풀리는 거니까 유동성이 확대가 좀 될 거고 금리 인하는 지난번에 했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할 가능성이 크죠.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모멘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새로운 정부 출범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것까지 주가 못 가죠. 못 가는데 이번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이거예요. 결국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과거에 항상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이런 것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경기 부양책 사용을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가 될 거다. 자,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 시장에서 주식 얼마 산 줄 아십니까? 1조 원을 샀습니다. 1조 원. 1조 원을 샀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은 여기에 민감해요. 외국 투자가들은 이런 어떤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가장 많이 살 때가 언제죠? 작년 1월 25일인가요? 윤석열 정부 때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외국 투자가들이 하루에 뭐 1조 9천억, 전날 1조 원 사고 다음날 1조 9천억, 폭발적으로 매수가 입돼서 종합주가지수가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주주와 관련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세계 선호를 합니다. 이게 상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개정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에 작용했던 부분 자체가 상법 개정으로 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주가 싸니까 이런 어떤 그동안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많이 떠났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좀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른 시일에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가 리레이팅이 되는데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저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들도 따라갈 수가 그렇지만은 시장의 주도는 저평가 종목들이 간다는 것을 일단은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상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이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치느냐? 일단은 상법이 개정이 좀 되면 상법 개정 자체가 기존 경영진들이 회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바뀐다. 경영 투명성이 강화가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중에서 감사의 어떤 분리, 집중투표제 실시와 함께 아마 이것도 아마 될 겁니다. 지난번에 거부됐던 것 자체는 약간 완화된 상법인데 이번 상법 개정 오늘 발의했지 않습니까? 좀 더 센 상법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감사의 어떤 분리 선출제가 빠졌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감사의 분리 선출제도 함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소액 주주들이 직접 감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임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경영권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낙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이 대상이니까 PBR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대적인 M&A가 허용이 되면 소액 주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들, 즉 주당 순자산은 회사 가치는 1,000억짜리인데 근데 200억, 300억 정도 되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PBR 0.1배, 2배 되는 회사들은 청산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또 종목들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주가를 적대적 M&A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정 가치 정도로 주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인수합병 자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에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 주 들어서 1조 원 정도의 좀 주식을 좀 사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진화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면 뭐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펀드멘탈 중심으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시각 자체가. 뭐 테마성 종목이라든가 무늬만 제가 그랬었죠. 무늬만 성장주,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이 뭐냐? 제가 업종을 딱 하나 얘기할까요?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바이오 못 가죠. 2차 전지는 일단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반등입니다. 저는 이런 상법 개정 자체가 기업 가치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서 제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동안 매매 자체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 쪽에 매매를 했는데 요즘 매매 자체는 저는 완전히 달라서 코스피 쪽에서 매매합니다. 가치 쪽에서.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일정 수준 워낙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 반등 나올 수가 있겠지만 상법 개정 자체가 주가 상승을 3,000 내지는 5,000포인트 얘기가 나오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 즉 시장 자체가 펀드멘탈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모든 종목들이 가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주식시장의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와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라든가 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자, 5천 시대는 뭐 대통령이 5천 시대에 간다고 해서 가나요?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가 반영이 좀 되는 건데, 그렇죠? 일시적으로 주가가 돈에 힘에 의해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가치가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3천, 5천 가면 갖다 금방 밀려요. 그렇죠? 금방 밀립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테마성 종목들이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가지만은 결국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주가는 제자리를 걸으면 오죠. 5,000포인트 시대를 간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5,000포인트 정도에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을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투표제 얘기했었죠.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세, 전자투표 실시, 그동안은 전자투표가 없어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소액 주주들이 의사권을, 주총에 참여하고 싶어도 누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전자투표제가 전개됨에 따라가지고 직접
인터넷상으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감사의 분리 선출 같은 경우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회사에 감시할 수 있는 회사가 추진하는 회사가 임명하는 감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소액주들이 원하는 대표를 감사로 세워가지고 회사를 감시한다든가 감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영 투명성이 제고가 좀 되겠죠.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 PBR 0.1배, 0.2배 기업은 청산시켜야 한다. 자, 대통령 후보가 아마 이 주식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주식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BR 0.1배, 2배 종목이 어떤 유형이 있는 종목들을 압니다. 이런 종목들을 많은데 결국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야지 주가가 올라갈 건데 이들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종합주가지수가 3,000,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은 청산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들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PBR 0.1배, 2배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자산 가치는 워낙 뛰어나는데 기업의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주식들이잖아요. 부동산 팔고 어떤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팔고 나면 예컨대 어떤 기업이 시가 1,000억짜리 정도가 좀 되는데 간단하게. 근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 기업, 그런 어떤 기업들을 PBR 0.1배, 2배 되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기업들은 청산시켜야 한다. 청산은 안 시키죠. 왜? 뛰어난 회사는 청산시키겠습니까? 청산시켜야 될 정도 주가가 싸니까 관리를 하라는 의미겠죠. 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말 자체가. 자사주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매수만 하거든요. 매수해가지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경영권 방어라든가 돈이 좀 필요하게 되면 주식 다시 팔잖아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냐.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사는 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각을 시켜야 된다. 소각을 시키게 되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니까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리고 이 말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서 PBR이 낮은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성장성이 없으니까 이익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사주를 해마다 5% 내지는 10%씩 기업들이 사가지고 소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정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5%, 10% 정도 증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주가는 가는 거죠. 가는 거죠. ROE 지표가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이따 얘기하겠지만 ROE 지표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즉 ROE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모인 자본을 줄여야 되거든요. 자본을 줄인다는 자체는 자사주를 매수해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모르는 사람이면 세밀하게 모릅니다. 아마 이런 부분 자체도 전문가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사주를 매수해가지고 왜 소각을 시키지? 소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번 돈을 전체 거의 100% 정도를 자사주 매수가 소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애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충분히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죠. 결국 이런 내용들은 뭐예요? 자, PBR 0.1배, 2배 언급 자체는 가치 주고, 그 다음에 상장사의 자사주를 산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일단 기업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튼튼한 회사야 되겠죠? 유보율이 높고. 그들 회사들이 자사주를 사지.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바이오라든가, 현재 2차 전지라든가 성장주 같은 경우 돈이 있나요? 그들 기업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성장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시장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달해야 되는데 자사주 매수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성장주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어요. 성장주한테는. 특히 계속 돈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이거 이제 이거요. 우리나라가 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PBR이 0.85인데 주가가 지금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0.9 정도 될 겁니다. 0.9 정도 될 겁니다. 지금 0.8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2,400에서 지금 2,800까지 올라갔으니까 0.9 정도 좀 돼요. 자, 5,000포인트가 왜 나왔느냐? 5,000포인트가 왜 나왔느냐? 자, PBR이 지금 0.9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1.8로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 만약 PBR이 1.8로 올라가면 어때요?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2,800인데 5,600이죠? 5,600입니다. 그렇죠? 이거만 단순해요. 자, 그러면 1.6에 해당되는 데가 1.8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예요? 대만의 가권 지수가, 대만 가권 지수가 2.5네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식 예를 드는 겁니다. PBR이 지금 0.9인데 1.8 올라가면 100%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현재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 원입니다. 오늘 날짜 보니까 2,300조 원이더라고요. 자, 시가총액이 4,600조 원 가면 우리나라 PBR이 1.8로 올라가면서 대만 2.5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대만보다 그래도 낫죠. 낫습니다. 자, 현재 S&P 미국의 S&P가 PR이 5.2예요. 나스닥이 아마 7배 정도 되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PBR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낮은 이유가 ROE가 낮기 때문에 성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PBR이 낮으면 ROE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ROE가 높으면 PBR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ROE 지표, 우리나라 평균 ROE가 자기자본율이 8%예요, 8%. 그래서 제가 자기자본율이 8%면 우리나라 기업들 적정 주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PBR이 1.0이 적정 주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적정. 즉, 그래서 현재 PBR이 0.9가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나라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자본율이 상장의 자기자본율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PBR 1.0배에 해당되는 종합주가지수가 그렇죠? 3,100, 3,200입니다. 적정 주가가. 적정 주가가. 근데 3,100, 3,200이 적정 주가인데 어떻게 해서 5,000포인트 간다고 그러지? 그거 자체는 뭐예요? 앞서 ROE 지표를 높이면 주가가 올라가도 버블이 아니거든요. ROE가 지금 8.0이라고 썼는데 ROE가 약간 12% 정도 올라가면 PBR이 1.8 정도까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ROE가 8%에서 12%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몇 프로 증가해야 되겠어요? 5%, 50% 증가돼야 돼요. 근데 이거 상장회사 이익 증가율이 50% 증가하기가 쉽나요? 쉽지가 않죠. 상장회사 우리나라 단기 순이익이 코스피 상장회사들이 올해 단기 순이익이 약 180조 원 이상을 하거든요.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건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 못하죠. 그거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경기는 정도 안 좋은 것 자체를 내수 경기라 살릴 수는 있겠죠. 부양치가 생각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 해외 경기에 거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해외 경기가 뒤따라 줘야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한 부분 자체는 뭐냐? 앞서 상장해서 돈이 많으니까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시키나 주주 환원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ROE가 올라갑니다. 애플처럼 올라갑니다. ROE 지표가 8%, 9%. 그래서 상장회사들이 작년도에 2월 달에 밸류업 정책 얘기 나오면서 목표가 뭐였습니까? 대부분 LG그룹이라든가 SK라든가 종목들이 기업에 당시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2026년 내지 2017년도까지 현재 ROE가 5%밖에 안 되는데 7%, 8% 정도까지 올리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핵심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이세요. 쉽지 않죠. 근데 가능한 것 자체는 앞서 자사주를 매수해 가지고 소각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ROE 지표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현실을 본다 한다면 이 정도 대만이 지금 2.53이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요. 핵심 자체가 자사주 매수와 소각이다. 소각이다. 자사주 매수 소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사주 매수라든가 소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더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 그래서 기업 가치 저평가 종목들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요. 올라간 것들이에요.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PBR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자,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자산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잖아요. 수익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무형 가치가 있는 건데 무형 가치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의 시장 압도적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어떤 상표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얘기하게 되면 과거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자산 가치 그다음에 미래의 수익을 예측할 수 수익 가치를 보고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 수익 가치가 증가되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죠. 근데 이번에 목표 자체는 이번에 상법 개정 자체는 어디에 가치 중에서 앞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있는데 어디에 포인트냐? 자산 가치라는 겁니다. 자산 가치. 과거의 자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대상이에요. 물론 주가가 가격이 있어 미래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줘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건 뭐예요? 우리가 과거의 자산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도 성장성 없으면 주가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잖아요. 안 왔잖아요. 미래 성장성이 있어야지 성장성 있는 주식 가지고만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점 자체가 자산 가치로 바뀌었어요. 지금에서요. 예. 일정 수준까지는 했어요. 예. 그래서 현재는 자산 가치가 포인트다. 저평가 종목이라는 것 자체는 PER이 낮은 종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을 자산가치 저평가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어떤 상법의 부분 자체는 자산가치 쪽에 약간 우위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자체는 뭐야? 자산가치가 뒷받침되고 그리고 미래의 수익가치가 뒷받침되는 종목이 탑이죠. 탑입니다. 즉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법 개념 자사주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매수 소각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는 돈 많은 기업들한테 해당된다. 돈 있는 기업들,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한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PBR이 낮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수익가치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수익가치라는 것 자체는 앞서 뭐 알다시피 주당 EPS, PER이라고 얘기하죠. 기업들의 EPS는 단기 수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주가 수익 비율,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주가 수익 비율. 이거는 뭐 알다시피 PER 자체는 원금을 회수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죠. PER이 5배라는 것 자체는 원금을 회수하는 걸리는데 그게 아니고 5년이고 PER이 10배라는 것 자체는 주당 EPS로 원금을 회복하는데 확보하는데 걸리는 기간 10년이라는 의미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다. 저 PER 종목에 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면 PER이 낮은 종목을 제가 이거 참고 좀 해보세요. 이거 제가 매매할 때 이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겨드릴 건데 음진료 쪽에서는 업종별로 PER이 달라요. 물론 절대적으로는 이제 평가가 가능하지만 업종별로 PER을 참고해야 되는 거니까 업종에서 가장 PER 단위가 낮은 종목이 대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의류 쪽에서는 JS 코퍼레이션 최근에 주가 무상지자 100% 이후에 주가 급등했지만 아직도 쌉니다. 그다음에 은행주 중에서는 기업은행, 그다음에 증권주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 5.7배죠. DB손해보험 4.2배. 계룡건설은 주가 급등했죠. 급등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주가 떠서 PER이 12배, 13배인데 계룡건설은 2배예요. 그다음에 지유사 종목 중에서는 GS 정유 쪽이지만은 하학주는 다 이제 뭐 적자가 나서 실적들이 다 안 좋은데 롯데정밀화 그다음에 자동차 업황은 안 좋지만 3.8배. 그다음 부품 쪽에 SL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상사 쪽에서는 요즘 잘 가죠. 제가 방송에 가끔가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JS 현대 코퍼레이션 같이 싼 주식도 있다. 그 주식이 19,000원인지 지금 2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28,000원에서 PER이 3.3배밖에 안 돼요. 이 종목도 PBR도 낮아요. 이런 종목들이 갑니다. 해운주 대한항은 2.7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장비 종목 중에서는 STI, 그다음에 부품 쪽에서는 올덱스,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ENF 테크놀로지 오늘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해서요. 그다음에 LCD 쪽에는 LX 세미콘, 게임즈는 W 게임즈, 그다음에 지유사 쪽에서는 LX 홀딩스가 이거 12.4가 아니라 3.3입니다. 잘못된 거 3.3이에요.
3.3입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의 포인트 자체가 지금 이제 자산 PBR이라고 했잖아요. 창법 계정 자체가 자산 가치. 순자산은 이제 여러분 HTS상의 자본 총계로 나옵니다. 자본 총계 중에서 지배주주 자본 총계를, 지배주주 자본 총계가 순자산이니까, 그걸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BPS 순자산이 나오죠. 순자산이 나옵니다. 순자산을 주가로 나누면 그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이면 자산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PBR이 2배면 자산 가치에 비해서 2배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 PBR이 0.5면 자산 가치에 비해서 50% 정도 할인을 좀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산 가치 투자 자체는, 이제 PBR 나중 투자 자체는 절대적으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자들한테 나는 절대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시는 투자자들한테 적당한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 주식, 즉 성장성 있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근데 성장주는 뭐예요? 잘못 투자하다가는 약간 2차 전지라든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실이 나거든요. 근데 가치주는 뭐예요? 지금 움직이는 가치주 종목들은, 가치가 싼 종목들은 손실 안 나요. 기회비용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이면 기회비용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은 가치가 있는 주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실 안 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안정성도 확보가 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잃지 않는 투자가들한테 투자 자체가 자산가치 투자인데, 그러면 PBR이 낮은 종목, 보시면 음식료 쪽에 삼양사 PBR 0.3입니다. 자산가치 비해 32%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이런 종목도 잘 가요. LF도 어제 주가 급등했어요. 주가 어제 급등했지만 PBR 0.31이에요. 이마트가 PBR 0.02배, 제지 쪽에 한솔제 0.3, 기업은행, 은행주 쪽에서 기업은행 0.35, 증권주 중에 중국주가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미래에서 지금 대우증권은 PBR이 거의 1.0까지 올라왔는데, 대신증권은 0.58인 것 같고, 하나생명은 0.21, 계룡건설 계룡건설 0.19, KCC도 건자재 종목 중에서 자산가치가 싸죠. 그 다음에 하학주 중에서 금호소기학 실적도 괜찮은데 적자나지 않는 회사인데 PBR 0.34. 정유 종목 중에 GS가 0.28입니다. G사이면서. 그 다음에 철강주는 다 싸죠. 현대에서 0.19, 자동차, 부품, 기계,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0.43, 페너션 0.33. 앞서 현대코퍼레이션이 PER도 낮다고 그랬잖아요. PBR도 낮다. 그러면 뭐예요, 앞서? PER도 낮고 PBR도 낮은 종목. 현대코퍼레이션 주식은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에서요. 현대코퍼레이션 볼까요? 지금 어떤 장이죠, 했어요? HTS요? 이거요. 차트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가죠, 이거. 계속 우상할 겁니다. 지금 이런 장세라는 겁니다, 이세요. 아직도 싸죠. 아까 PER도 낮고. 제가 몇 종목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 앞서 이제, 가정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작년도에 시행이 됐던 그 밸류업 정책과 비슷합니다. 이게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가로가 ROE예요.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ROE 지표 자기자본이익률이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해야지 주가가 우상향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로는 뭐냐면 PBR이에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자 뭐입니까? 이게 진한 거는 코스피 200쪽 구성 종목이에요. 코스피 200 종목은 어디에? 여기에 몰려져 있죠.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형주라는 거죠. 대형주인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뭐예요? ROE는 낮고 PBR이 조금 높은 쪽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PBR. 근데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이건 뭐예요? 밸류업이잖아요. 이거는요. 약간 해석은 밸류업 구성 종목이잖아요. 밸류업 구성 종목은 어디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죠. 이리 가야지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예, ROE가 높아져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매수나 소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을 이쪽으로 끌어올려야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시적으로 정책이 해가지고 주가가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5,000포인트 간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고꾸라집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ROE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탄탄하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체질 개선을 하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입니다. 과거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주식들, ROE 지표가 낮았던 주식들을 주목을 좀 받잖아요. 주목을 받잖아요. 이게 밸류업 지표가 밸류업과 맞물려 있어요. 이번에 있어요. 이쪽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투자 지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그래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미국처럼 우상향을 한다 하는 걸 보여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썼잖아요. 투자 수익률이 높이기 위해서는 ROE가 높아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ROE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앞서 ROE 지표가 5% 내지는 5%짜리가 ROE 5%짜리 투자를 하게 되면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까지 감안해 가지고 1억 6천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짜리 ROE에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1억이 10년 이후에 2억 6천 되는 거고 20%짜리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1억이 6억 8천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5년, 10년 가도 우리나라 주가는 못 갑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어때요? 미국은 나스닥 기업들의 ROE가 평균 25에서 30,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죠. 우상향을 하죠. 그 다음에 S&P는 ROE가 18%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을 아무리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주가는 일시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수급에서 갈 수가 있겠지만은 주가는 다시 내려오는데 ROE 지표 주주가치 환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사주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주가는 탄탄하게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ROE를 높이는 수준이 뭐냐 그러면 ROE를 높여야 되잖아요. 예. ROE를 높여야 되는데 이거예요. ROE를 높이는 방법.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예? 그렇죠? 단기 수익이 증가되면 당연히 ROE가 높아지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좀 경제 성장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계가 있는데 대신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정책에 의해서 배당금을 확대하고 앞서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자 ROE 지표를 높일 수 있는 것 자체는 뭐예요? 단기 수익이 정체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 분모를 낮추면 되겠죠. 분모를 낮춘다는 자체는 뭐야?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감소가 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ROE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걸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게 배당금 확대고 자사주 소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거 상법 자신 말씀드려서 5,000포인트 간다는 목표 자체는 배당금 늘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그런 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주가 가겠느냐? 가치주가 가겠느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요. 돈에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하는 거지. 성장주들이 지금 자사주 살 여력도 없을 거고 배당금도 좀 못하니까. 예. 그래서 가치주가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자, 지난주도 제가 지주회사 상승률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지난주 가장 높은 게 두산이 50%대 상승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가 77.9%, 두산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에서요. 이거 이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예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주도주가 확실한 거잖아요. 이쪽에서요. 주도주요. 굉장히 기존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방산이라든가, 예? 조선주라든가, 원전 관련 종목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라고 봐요. 예. 앞서 더 안정적이면서, 가치주도가 움직이는 거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주가가 급등할 종목들은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지주사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은, 예? 많이 올랐지만은, 예. 자, 이들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특징이 있죠. 결국은 이것도 지주회사 자체는 자회사 가치가 좀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주회사 종목들이 이제 상승한 이유가 있죠. 상승 요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그동안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어떤 이중평가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표 수혜를 받는 게 지배주주 대표는 수혜주고, 앞서 제가 말씀 좀 들었었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정부에서 작년도부터 이제 밸류 정책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대형 지주사들이 배당금도 많이 늘었어요. 늘을 수밖에 없는 게 지주회사는 뭐요? 회장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장 자회사들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더라고. 이따 좀 보여드리면. 주주 가치를 올리겠죠. 또 나중에 배당도 확대를 하겠지만은 주가를 자사주 매수 일정 부분 매수해서 소화를 한다든가 정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하나의 이제 지주회사의 가치 분석의 시장에서는 모델이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주회사 자회사들 메리츠 증권이라든가 메리츠 하재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다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분할해가지고 상장시켜 쪼개기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다 자회사를 다 주식을 인수해가지고 주식을 사버렸잖아요. 합병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아마 지주세 바뀔 때가 아마 이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 주가가 2만 원대짜리 주식이 지금 12만 원, 13만 원까지 갔어요. 같이 재평가를 받은 거죠. 대표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모범이라고 시장에 알려진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대형 지주사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어떤 것들이 모범으로 작용하면서 이거 하나의 좀 선례가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할인율이 좀 축소가 되고, 현재 좀 축소가 좀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좀 더 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주회사가 대표적인 상법 개정으로 수준이 올라간 거. 그러면 지주회사 종목도 현재 시점에서도 종목 선택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일단은 지주회사는 자체는 자회사 가치가 반영되는 거니까 일단 PBR이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ROE가 일단 높아야 되겠죠. ROE가 높다는 것 자체는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탑이겠죠. 즉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종목. 그 다음에 자회사들의 시적 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비상장,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한 기업. 앞으로 쪼개기 상장이 쉽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주회사가 그 가치를 누릴 거잖아요. 그렇죠? 비상장 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가장 많이 뜬 게, 하나가 자회사들 실적이 좀 좋고, 또 비상장 하나 로보틱스라든가, 하나 비전이라든가, 비전 상대죠. 관련된 종목들, 때문이죠.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비상장, 회사인, 비상장 회사 아니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형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회사 장부 가치와 시가에 더 괴리가 큰 종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따 제가 설명이 좀 드리도록 할 건데, 현재 여러분들의 HTS에서 보고 있는 PBR 자체는 자회사의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어요. 장부 가격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을 시키면 현재 가치보다 PBR 지표가 확 떨어집니다. 이따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제가 예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계리 큰 종목, 이거는 좀 분석을 해야 되죠. HTS 사업보고서 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형 지주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중소형 지주사 쪽으로, 중견기업들 지주사 쪽은 주가가 못 올랐어요. 중견기업들 쪽으로 이제 확산이 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자, 하나가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장회사, 하나 솔루션 36%, 하나 생명 43%, 하나 로보틱스 이 비상장에서 68%, 하나 비전 34% 갖고 있어요. 하나가 올라간 것 자체가 이 비상장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이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나중에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겠죠. 아직 평가를 안 받고 있는데 현재는 장부 가격으로 하나 로보틱스가 424억 잡혀져 있고 하나 비전이 908억 잡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지금 34%에 대한 지분 장부 가격이 7,300억이 잡혀져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 뜨면서 34%에 해당되는 지분 가치가 14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14조 원에서 7,344억을 빼오게 되면 약 13조 7천억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여러분 HTS, PBR에.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6,300억 정도. 반면에 하나생명은 주가가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근데 기업들이 이제 이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자체를 연말에 재무상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안 반영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는 반영시키겠죠. 그러면 하나 같은 경우는 14조 원 정도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자, 현재 하나 여러분들 HTS를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는 작년 연말 기준에서 10조 9천억이 자기 자본으로 잡혀져 있어요. 이거 잡혀져 있는데 앞서 아직 잡혀지지 않는 14조 원 정도를 더해서 현재 하나의 발행기획수 7,500만 조 나누게 되면 하나의 주당 순자산은 BPS는 33만 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가 현재 지금 HTS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에서 주당 순자산이 11만 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9만 원이면 PBR 몇 배예요? 0.88배 정도 됐겠죠, 대충. 근데 33만 원을 계산하면 하나의 현재 주당 순자산은 주순 자산 비율은 0.88이 아니라 0.3 대충 3배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는 주가는 싸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기업들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거의 다 반영시켰지만 삼성 바이오릭스를 장부 가격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까지 계산하면 아직도 지주사 종목들은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현재 대형 지주사 종목들 밸류는 지금 빠졌네요. 빠져서 그래서 현재 지주사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할인이 축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경 매수는 자제해야 되겠죠. 아직 여력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은 앞서 중소형 지주회사 쪽이라고 했죠. 중견 지주사 쪽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롯데주주 PBR이 0.37배. 앞서 대형 지주사들은 지금 장부상 가격으로 본다 한다면 0.8 정도까지 최근에 올랐던 삼성물산도 아마 0.89에 되는 거고 대신 LG라든가 SK 같은 경우 0.45배 정도 되는 거니까 아직 싸고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도 0.3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싸죠. 쌉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HD 현대라든가 LS라든가 종목들이 많이 떴죠. 제가 지주사 종목들은 가장 먼저 추천해 드렸었죠, 여러분요. 바닥권에서요. 하나 작년도 4만 원대. 그 다음에 야인시대 리턴즈에서 LS 11만 원대. 그 다음에 HD 현대 추천한 지 불과 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30% 40% 올라가 버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요. 주가가 지금 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제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제가 2월달, 3월달에 아카데미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앞서 하나, LS 대표적으로 지금도 제가 지금 아카데미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고 앞서 제가 이런 아카데미 내용들 약간 포함되어 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아카데미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투자자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견 종목들이 있죠. 종목 중에서 PBR이 낮은 종목들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 딱 나오네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밥상 차려드린 거예요. 어떤 거 사야 될지. 그죠? 앞서 LX 홀딩스, PER 0.3배, ROE 높죠? PBR이 낮으면서 ROE 높은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그 다음에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주는 앞서 지금 미래에서 대우증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PER이 지금 13배까지 올라왔어요. 대신 미래에서 대우증권은 지금 자사주를 20% 갖고 있으니까 지금 소각할 거라는 것 때문에 그 반영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20%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미래에서 대우증권은 PER이 몇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0.0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2등주인 한국금융지주가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한국금융지주사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제가 8만 원대 제가 유튜브 저녁 방송에 얘기했던 건데 미래에서 대우증권이 13,000원 있대. 지금 한국금융지주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키움증권 사셔야 됩니다. 키움증권 ROE가 높잖아요. PBR 높고 미래에서 대우증권 ROE 7.7밖에 안 되는데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건설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넘어가도록 할 거고 건설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건설도 앞서 이제 중견 건설주는 없었지 이제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업종 대표적인 종목을 사야 되고 최근에 건설주 자체는 이제 원전 관련 수주 모멘텀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망은 제가 최근에 제가 2, 3주 동안 별 변동이 없어요. 지난주 이 시간대는 제가 3,000포인트를 향해서 방향을 모색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제일 머리거래.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썸머 랠리가 기대가 된다. 지금 썸머 랠리 되고 있죠? 제가 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 이후에 썸머 랠리가 기대된다. 지난주 이 시간대 3,000포인트를 향해서 방향을 모색을 할 거고 썸머 랠리. 지금 그러면서 외국인 유동성 장세도 기대된다 그러는데 지금 외국인 유동성 장세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지금 누적 매도 포지션 2조 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장중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2천억 정도 사다가 선물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대신 현물은 매수가 유지가 돼서 아직은 본격적인 장은 아닌데 자, 중요한 것 자체는 여전히 주식 비중 확대해야 되고요. 앞서 지나치게 성장주 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 저는 특정하게 했건데 성장 쪽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약바이오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로봇주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단기 반등 성장 쪽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유리하다. 제가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 가는 종목도 안 간다는 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거다. 대선 정책 모멘텀 그게 뭐 상법 개정도 되고 오늘 움직였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 반도체도 관련 부분일 거고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정책들이 계속 나오겠죠. 자, 저 PBR 종목의 가치 중심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 앞서 이제 가치주 종목은 대부분 코스피 쪽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번 주도 지금 코스피가 강세인데 코스닥보다 코스피고 중성주보다는 대형주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다. 관심은 이쪽에서 반도체는 성장주나 가치주는 아니지만은 관심. 금융, 공기업, 지주사, 신재생은 여전히 오늘 뭐 대명에너지 신고가 나왔죠. 제가 얘기한 거. 소매유통, 가치주,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 쪽에 종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도 방송이 있습니다. 4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앞서 그랬죠? 이번에 정말 놓치면 제가 1월달부터 강조했습니다. 올해 주식 좋다고. 아직도 시장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 방송 일요일 저녁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